확실히 이 동네는 천국 조개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와 비슷한 거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1896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여하느라 일본과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때 일본의 나가사키며 요코하마며 도쿄를 보았죠. 사실 저는 도쿄에 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제가 쓴 책에 정리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요코하마에 와서 잘 때 부두의 견고함, 누각의 집이 높고 큰 것, 잘 정돈된 가로, 전등과 가스 등의 연결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의 경계가 갑자기 밝아지게 하였다. 그런데 도쿄에 들어오니 모든 설치와 배치가 정밀한 중에 정밀하여 날로 새롭다. 이는 모두 이 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히 서양의 방법을 공부하여 계명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인데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그때 저와 민영환 선생 같은 이들은 우리나라도 빨리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늦어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일본 은행을 볼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들 은행은 국립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붙어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국립은 지금의 국립은행, 곧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출연한 은행이 아닌 일본의 은행법에 따라 나라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은행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8은행의 경우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은행이며 일본에서 18번째 생긴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은행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은행은 제1은행입니다. 이 은행 역시 사립은행인데요. 일제강점기 직전 이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을 한국에서 유통했습니다. 보통 제1은행권으로 알려진 이 화폐는 한국 정부의 중앙은행 역할을 빼앗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경제 침탈의 천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은행은 일반적인 은행 업무 외에도 금을 사들여 일본의 금 본위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이란 근대에 새로 마주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입김이 닿은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자주권을 침탈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들 은행 건물에서 개항 당시 인천의 옛 모습과 이국적인 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찬찬히 둘러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저는 이제 인천 개항장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떠나기 전 제물포 구락부와 각구공원만큼은 꼭 둘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물포 구락부는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모여 교류하던 사교 클럽입니다. 1901년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로 당시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지요. 제물포 구락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인 각국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에 처음 생긴 탑골공원보다 한참 앞선 1888년에 조성된 이곳은 외국인 거주지와 서양식 건물이 어우러져 당시 개항장의 이국적인 풍경을 간직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자유공원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개항기 인천의 새로운 문물과 국제적인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